한때 주말이면 대기표 뽑고 기다려야 했던 노래방, 지금은 토요일 매출이 고작 5만 원입니다. 18년 동안 노래방을 운영해온 79세 사장님이 전기세가 부담돼서 전등을 전부 꺼놨다는데 이게 한두 곳 이야기가 아니에요. 2011년 이후로 폐업하는 노래방이 새로 여는 곳보다 2배 이상 많고 신규 창업은 2016년 대비 41%나 줄었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노래방은 하루 매출이 10만 원대로 떨어졌고 대학로 근처 노래방은 손님 절반이 코인 노래방인 줄 알고 왔다가 그냥 돌아간다고 합니다. 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회식의 필수 코스였고 1차 끝나면 당연히 2차로 향하던 곳이 노래방이었거든요. 회식뿐만 아니라 친구 모임, 동호회, 연인 데이트까지 모든 모임의 종착역이었는데 지금은 그 문화 자체가 증발하고 있습니다. 대체 노래방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91년 부산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노래방이 문을 열었는데 당시에는 PC방도 없던 시절이라 젊은이들이 친구들과 어울릴 공간 자체가 부족했거든요. 노래방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공간이었고 부산에서 시작된 열풍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919년에는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밤 10시 전에는 청소년도 입장할 수 있게 바뀌었고 노래방은 대한민국 대표 여가문화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죠. 2000년대는 전성기 그 자체였습니다. 주말에는 대기가 기본이었고 평일에도 빈방을 찾기 어려울 정도였는데 노래방 사장님들은 돈을 긁어 모은다는 게 무슨 뜻인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친구들끼리 가고 연인끼리 가고 동호회 모임에 직장 회식까지 모든 모임의 종착역이 노래방이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대 후반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식 문화가 바뀌고 새로운 형태의 노래방이 등장하더니 결정타로 코로나19가 날아온 겁니다. 숫자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 와닿습니다. 노래방 신규 창업수가 2016년 대비 41%나 감소했고 KB금융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11년을 기점으로 노래방 수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노래방은 하루 매출이 10만 원대로 떨어졌는데 토요일 매출이 고작 5만 원인 날도 있다고 하니까 상상이 되시나요? 노래방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회식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2018년 7월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퍼졌고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회식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거든요. 2019년 7월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발효됐는데 술과 노래를 강요하는 문화나 회식 참석을 강제하는 분위기가 법적으로 금지된 겁니다. 기업들도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LG 디스플레이와 하나은행은 119 운동을 전개했는데 한 가지 술로 9시 이전까지 1차만 하자는 원칙이었습니다. LG유플러스는 더 나아가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아예 회식을 금지했고 노래방에서는 법인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막아버렸거든요. 물리적으로 노래방에 갈 수 없게 만든 겁니다. 2018년 취업사이트 사람인 조사에서 응답자의 54.4%가 회식 문화가 달라졌다고 답했는데 아직 83.5%가 술자리 회식을 한다고는 했지만 변화의 흐름은 분명했습니다. 실제 직장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변화가 체감됩니다. 26세 여성 직장인은 예전에는 사정이 있어도 단체 외식에 무조건 나가야 했는데 코로나 이후 시간과 인원 제한을 거치면서 그런 문화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고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24세 직원은 회식이라고 하면 당연히 점심으로 여기고 저녁이라고 말하는 순간 분위기가 싸해진다고 했습니다. 점심 회식이 새로운 표준이 된 건데 점심 회식은 1차에서 끝나니까 노래방 갈 시간이 없는 거죠. 9년째 대형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장님의 증언이 충격적입니다. 평일에는 직장인 단체 손님, 금요일과 주말에는 동호회 손님이 꾸준히 왔는데 이제는 단체 손님 자체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두세 명씩 오는 소규모 손님들이 전부라고 하니 노래방의 주 수입원이었던 단체 손님이 아예 증발한 셈이죠. 코인 노래방의 등장도 기존 노래방의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원래 노래방은 방 단위로 운영되니까 5명 가든 2명이 가든 방을 잡고 기본 시간에 대한 비용을 내야 했는데 코인 노래방은 완전히 다른 방식이거든요. 1인 부스 형태로 운영되고 곡당 또는 시간당 요금을 내니까 혼자서도 부담 없이 가서 30분만 노래 부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미 이 방식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어요. 신규 창업 추세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2016년에는 1078개의 노래방이 새로 생겼고 2017년에는 1023개였는데 2018년에는 648개로 확 줄었습니다. 2019년 680개, 2020년 361개, 2021년에는 241개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2022년에 445개로 반등했습니다. 왜일까요? 전국 노래연장업 협동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단체로 노래방을 즐기는 문화가 사라지면서 최근에는 코인 노래방을 대부분 개업한다고 합니다. 반등한 숫자의 대부분이 코인 노래방이고 기존 노래방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는 거죠.
코로나19의 충격은 결정타였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방역당국이 가장 경계한 활동이었거든요. 집합지 명령이 내려지고 영업이 제한됐으며 회식 자체가 금지되고 사람들은 모임을 자제했습니다. 종각 인근에서 18년째 노래방을 운영하는 79세 사장님이 한 말이 가슴에 남습니다. 일 매출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0만 원대로 떨어졌고 지난 토요일 매출은 고작 5만 원이었다면서 최근에는 전기세조차 부담스러워 전등을 모두 꺼두고 있다고 했거든요. 엔데믹이 선언됐지만 노래방 업계는 여전히 코로나19의 타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한 해에만 1,413개의 노래방이 폐업했는데 같은 해 신규 개업은 688개에 불과했습니다. 폐업하는 노래방이 개업하는 노래방보다 2배 이상 많은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2030 세대의 가치관 변화도 노래방 쇠퇴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대학 내일이 19세에서 34세 사이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66.8%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보다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이걸 실존주의라고 부르는데 취향 존중을 넘어서 싫어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달라는 거예요. 존중해달라는 거예요. 노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노래를 강요하지 말고, 술을 못하는 사람에게 술을 권하지 말고, 회식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회식 참석을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터넷 반응을 보면 이런 변화가 확 느껴집니다. 회식에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라는 꼰대들, 정말 극혐이라는 댓글, 내가 가수도 아닌데 노래를 왜 불러야 하냐는 댓글, 영업관리직인데 노래방 가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고 억지로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니 너무 좋다는 댓글까지 다양합니다. 이런 새가 사회에 계속 유입되면서 노래방 문화는 자연스럽게 쇠퇴하고 있는 거죠. 성균관대 사회학과 구정호 교수의 분석이 핵심을 짚습니다.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 패턴과 가치가 바뀐 데다 재택근무로 전환된 회사도 많아지면서 노래방 문화의 축소는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거라고 했거든요. 전문가들은 이 변화가 일시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민감한 이야기인데 노래방 산업을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노래방이라고 쓰인 것 같은데 방자의 이응 받침이 하트나 마이크 모양으로 바뀐 간판들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런 간판을 단 곳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래 연습장이 아니라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인데 간판에 버젓이 유흥주점이라고 달아놓으면 손님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주위 시선도 신경 쓰이고 가격도 비쌀 거라고 생각하니까 노래방처럼 보이게 간판을 변형하는 겁니다. 그럼 노래 연습장이라고 쓰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 있는데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노래 연습장이라는 상호를 간판에 달 수 없거든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서 노래방을 변형한 수많은 간판들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노래 연습장은 술을 팔 수 없고 알코올이 1도라도 들어있으면 안 되니까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관리를 받는데 단란주점은 술을 팔 수 있고 청소년은 들어갈 수 없으며 시청 관리를 받습니다. 유흥주점은 술을 팔고 도우미도 있고 더 높은 세금을 내죠. 그런데 실상은 다릅니다. 노래 연습장에서도 도우미를 부를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 보셨을 겁니다. 단란주점은 술값이 비싸지만 노래방에서는 그나마 저렴하게 맥주를 마시고 도우미 값만 더 지불하면 되니까요. 계산을 해보면 남자 2명이 2시간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른다고 가정했을 때 맥주 한 캔에 10,000원이고 4명이 5캔씩 마시면 200,000원, 노래방비는 시간당 50,000원이니 2시간이면 100,000원, 도우미 봉사료 1명 티켓은 1시간에 기본 70,000원이니 2명이 2시간이면 28만 원, 총 58만 원입니다. 이게 전부 불법인데 도우미는 유흥주점에서만 불러야 하거든요. 왜 합법적으로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으로 등록하지 않느냐면 세금 때문입니다. 유흥주점은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 등이 더 부과되고 면적이나 객실수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니까 노래 연습장으로 등록해놓고 불법으로 도우미를 부르는 겁니다. 이 모든 게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어서 심지어 파출소소 근처에서 영업하는 노래방들이 즐비하고 차량이 오가며 도우미들을 실어 나르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불법 도우미 문화가 역설적으로 노래방 업계를 유지해주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노래방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기도 합니다. 노래방 가자는 말이 순수한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만드는 거죠. 심지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는 곳까지 있다고 하니 당연하게도 젊은 세대는 이런 문화를 더욱 거부합니다. 노래방 대기하던 시절이 그립다는 댓글도 있는데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친구들과 노래만 부르던 그 기억이 그립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식이 줄어들고 2차가 사라지면서 노래방 갈 일 자체가 없어졌고 직장인들은 칼퇴근해서 집으로 가거나 자기 개발을 하거나 헬스장에 가거든요.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코인 노래방에 갑니다. 혼자 또는 소수의 친한 친구들과 부담 없이 짧게 노래를 부르는데 방을 잡을 필요도 없고 곡당 요금만 내면 되니 경제적이죠. 아예 집에서 노래방 앱을 쓰는 사람들도 늘었는데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받으면 집에서 언제든 노래를 부를 수 있으니 굳이 돈을 내고 밖에 나갈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가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아들이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가끔 가는데 손님이 없어서 그런지 서비스로 한두 시간은 더 준다는 댓글을 봤거든요. 손님이 없으니까 서비스로 시간을 더 주는 건데 노래방 사장님들도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노래방은 주 고객을 잃었습니다. 단체 회식 손님이 사라졌고 젊은 세대는 코인 노래방으로 갔고 집에서 앱으로 해결하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노래방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회식 문화의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고 워라밸을 중시하는 세대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더욱 강화될 겁니다. 코인 노래방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기존 노래방은 계속 줄어들겠죠. 하지만 희망이 접는 건 아닙니다. 일부 노래방은 변신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고급 음향 시스템과 인테리어로 차별화하고 높은 가격을 받는 프리미엄 전략을 쓰는 곳이 있는데 소수지만 음악을 진지하게 즐기고 싶어하는 고객들을 타깃으로 합니다. 애니메이션 노래방, K-팝 전문 노래방, 트로트 전문 노래방처럼 특정 장르에 특화된 곳들도 생기고 있고 노래방에 카페를 결합하거나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하거나 파티룸 형태로 운영하는 복합 문화 공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들이 대다수 노래방을 살릴 수는 없어요. 전문가들의 전망은 명확합니다. 단체 노래방 문화는 엔데믹과 관계없이 점차 축소될 것이고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 패턴이 바뀌었으며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이 흐름은 더욱 강해질 거라고 합니다. 결국 기존 노래방의 대부분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코인 노래방이 그 자리를 채우겠지만 방 하나에 여러 명이 모여 함께 노래 부르던 그 문화는 점점 사라질 거예요. 노래방 기계에서 흘러나오던 어디서 좀 노셨군요 라는 그 목소리는 한 시대의 추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동료들과 선후배들과 함께 방 하나를 가득 채우고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르던 그 시절 말이죠. 노래방의 쇠퇴는 단순히 하나의 업종이 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특유의 집단 문화, 회식 문화, 함께 어울리는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좋은 변화일까요? 나쁜 변화일까요? 억지로 끌려가던 회식에서 벗어난 직장인들은 해방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무언가를 잃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함께 노래 부르며 스트레스를 풀고 어색했던 사이가 가까워지고 세대 간 벽이 허물어지던 그 순간들 말이에요. 기술은 발전하고 가치관은 변하고 시대는 흐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혼자 부스에 앉아 노래를 부르는 게 편할 수는 있지만 여럿이 함께 목청껏 노래 부르며 웃던 그 시간의 가치까지 잊어버린 건 아닐까요?